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타 사항으로 10번째 라이선스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선스 판매자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라이선스라고 하는 게 지적 재산하고 관련된 거죠. 지적 재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특허권이나 이런 그 무형의 권리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그 지적 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고객에게 그 지적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산다, 또는 뭐 영화 관람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거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그럼 라이선스 판매자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자가 그 지적 재산의 사용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라이선스가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나 산다, 고객이 스마트폰을 하나 산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은 그게 기계이지만은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지적 재산이 들어가 있고,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라는 그 어떤 기기를 사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지적 재산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뭐 기기값 얼마고 거기 소프트웨어 값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을 하나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지적 재산과 기기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은 하나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팔았다, 거기에는 기기도 있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있지만은 그냥 그거를 기기 라이선스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를 인식하지 않고 이 라이선스가 별도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단일의 수행 의무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서 용어를 보면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함께 단일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한다. 라이선스하고 그 밖의 의무들을 단일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단일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한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 시점에 이행되는 걸로 봐야 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걸로 봐야 되는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시점 수익인식인지 또는 기간의 수익인식인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고객에게 통제가 한꺼번에 넘어가느냐, 그러면 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 고객에게 그 계속해서 어떤 제공되는 게 있느냐, 그러면 기간 동안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라이선스가 별도로 기기하고 구분되지 않으면은 라이선스와 기기를 합쳐서 단일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전에는 이제 라이선스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에 접근권, 사용권, 이렇게 접근권, 사용권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계속 이제 커넥트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받게 되는, 효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토트넘에서 플레이어로 하고 있는데,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그 일부 리그를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죠. 영국은 그 축구 클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프로리그가 일부 리그가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 일부 리그가 20개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3부, 4부가 각각 24개씩 다 합치면은 92개의 프로 구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그 20개 팀이라도 순위에 따라서 그 매년 리그를 마치고 나서 꼴찌 3개 팀은 2부로 강등되고 2부 리그에 있는 24개 팀 가운데 3팀이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1부 리그라고 해서 계속 그 1부 리그는 아니고 계속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2019년 리그를 찾아보니까 그 토트넘이 20개 팀 가운데 8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축구에 뭐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스포츠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이 자주 나와가지고 저는 그 토트넘이 굉장히 이렇게 상위 랭크에 있는 그런 팀으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20개 팀 가운데 8등 8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의류 회사가 토트넘과 계약하기를 뭐 3년 동안 토트넘 브랜드를 국내에서 자기들 의류에 사용하려고 한다.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3년의 사용 대가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한국에서 그 3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그 의류 회사는 그 토트넘이 그래도 적어도 뭐 지금 한 8등 하고 있지만은 그 8등 언저리는 할 것이다 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만약 이제 그 토트넘 성적이 뭐 형편없이 혹시 뭐 떨어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그에 이제 부상 선수도 많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그 주전 플레이어가 잘 못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의류 회사는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 토트넘 브랜드가 가치가 낮아져서 이제 사람들 의류를 적게 사고, 그래서 피해를 입을 거고, 그와 달리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뭐 스포츠 의류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토트넘 브랜드 옷이 많이 팔려서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토트넘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뭐 거기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토트넘이 이 한국에 있는 의류 회사에 뭐 뭔가 제한이나 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 접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권, right to access. 그래서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지적 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고객이 예상한다. 그 토트넘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최소한 뭐 지금의 성적 정도는 유지할 거고 뭐 계속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고객은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이 돼요. 잘하면은 한국에서 옷이 많이 팔릴 거고, 뭐 2부 리그로 떨어지면은 안 팔리겠죠. 세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토트넘의 활동이 제한화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토트넘이 한국에 직접 뭔가 제한화 용역을 주는 건 없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걸 접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유형의 지적재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서 계속 그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라이선스 가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변동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서 가치가 계속 만들어지고 제공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의무가 수행되는 거고, 회계 처리도 그
약속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약했다 이러면은 3년 동안 10억을 주고 사용하기로 했다면 3년 동안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이선스를 그 제공하는 회사의 활동이 계속될 걸 기대하고 그 활동이 좋든 나쁘든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라이선스 회사가 뭔가 직접 주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을 접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사용권이라는 거는 접근권 이외에는 사용권이다, right to use, 사용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포츠 브랜드 이외에 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뭐 조다시, 그 다음에 조다시가 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리바이스 청바지도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지오 바란테 이런 브랜드, 뭐 겐 유스트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청바지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청바지는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조다시 브랜드, 그 미국 브랜드인데 조다시 브랜드를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뭐 10억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조다시가 뭐 미국에서 뭘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에서 뭐 활동이 있어서 그게 그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다시라는 그 브랜드, 계약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그 조다시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어떤 의도에 붙여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그 계약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어떤 지적재산을 그냥 취득하는 거다 이렇게 봐서, 이런 지적재산의 특징은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계약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거고 변동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권의 경우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그것을 그 사용하기로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사용하게 되는,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수행 의무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조다시 브랜드를 한국에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이전한 시점에 인식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라이선스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들, 그 다음에 그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접근권, 그렇지 않은 사용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의 예외로 판매 기준 로열티라는 게 있어요. 또는 뭐 사용 기준 로열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로열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로열티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사용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용하고 나서 지급하는 사용료를 로열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판매 기준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상표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가를 뭐 10억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판매된 개수만큼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주겠다. 이런 형태가 판매 기준 로열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접근권 또는 사용권에서 이야기한 그는 한 시점에 돈을 주든지 또는 기간 동안 그냥 주든지, 뭐 10억을 주기로 했다 이러면은 계약하는 시점에 뭐 주든지, 아니면 이걸 3년에 걸쳐서 주든지, 그래서 돈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이제 판매 기준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는 뭐냐 하면은 판매량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돈을 주겠다, 이게 판매 기준
로열티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서 그 고객이 지급하는 돈이 달라진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뭐 판매 기준 로열티나 사용 기준 로열티 수익은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한다. 그래서 뭐 판매나 사용을 하게 되는 때 또는 뭐 관련된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될 때 이렇게 두 개 중에 나중에 인식한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특별한 워딩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판매에 비례해서 고객이 나한테 돈을 줄 거고 나는 그때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만 판매 기준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A 보면 로열티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된 경우, 그래서 이 라이선스 지적재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료 주는 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B 보면은 다른 재화나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면 지적재산의 라이선스가 그 계약에서 지배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A 제약회사가 B 제약회사에 어떤 그 약 제조에 대한 특허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B 제약회사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라이선스 제공과 아울러서 약간 이렇게 부수되는 어떤 용역이나 재화 제공도 같이 하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특허가 지배적이고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좀 부수적인 거다. 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매출의 일정 비율로 돈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 그런 상황에서 판매 기준 로열티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 그래서 방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고객이 판매하는 시점, 판매량에 따라서 이쪽 제공한 회사는 로열티를 제공한 회사는 그 판매량에 비례해서 뭐 매출의 5% 이런 식으로 받기로 한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수익으로 계속 인식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선스 회계처리, 어떤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회계처리를 보고 있는데, 이제 먼저 라이선스가 다른 재화나 용역과 구분되는가. 앞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기기하고 거기에 있는 그 어떤 특허권들, 지적재산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파는 거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 판매다 이렇게 흔히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그런 경우로서 어떤 그 라이선스 제공 회사가 앞으로 무슨 활동을 계속하고 그 활동에 좋든 나쁘든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접근권이다. 접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경우는 사용권이다.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10억을 주기로 이렇게 일시에 주던 3년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주던 10억을 주기로 확정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사용권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반 규정이고,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량에 비례해서 판매액의 5%는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런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요런 방법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 판매 기준 로열티 조건에서 이 지적 재산의 정도가 지배적인 중요한 그런 경우에는 판매 기준 로열티 계약은 판매에 따라서 비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판매 또는 의무 이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연동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을 진행해야 되겠다. 앞에서 이게 판매 기준 로열티에 대해서 뭐라고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우리 그 변동대가 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계약에서 계약 조건이 금액이 이렇게 변동적일 때 그럴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해 가지고 추정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한다. 이후에 그 변동 내용이 확정되는 때가 있겠죠. 확정되면은 확정된 그 시점에 뭐 금액을 플러스 뭐 수익을 더 인식하든지 또는 뭐 마이너스 수익을 인식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로 이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 판매 기준 로열티, 사용 기준 로열티는 변동 대가 회계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변동 대가가 장래에 그 금액이 이렇게 그 고정적이지 않을 때 변동 대가니까 변동 대가는 그 최초 시점에 금액을 추정해서 일단 금액을 확정한다. 그래서 얼마로 한다? 그럼 이게 지금 뭐 그 브랜드 사용 값의 5%를 받기로 했으니까 지금 계약하는 시점에 이게 브랜드 사용해서 매출이 얼마 될 거고 5% 적용하면은 매출이 대충 얼마 되겠다. 그럼 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변동 대가의 예외 규정이에요. 예, 변동 대가와 별개로 보는 그 판매 기준 로열티는 변동 대가와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변동 대가 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원칙이죠. 그런데 일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익을 인식해 나간다는 거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유럽 유명 축구팀인 맨유는 한국 기업에게 자신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한다. 한국 기업은 3년 동안 티셔츠, 모자 등의 맨유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혹시 이런 착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3년 동안이면은 뭐 진행 기준 아니냐?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 접근권, 사용권 이거는 접근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맨유처럼 맨유가 잘하면은 그런 잘하면은 어떤 우리가 매출이 올라가고 못하면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판매 회사가 계속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접근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활동이 제공되고 그 활동에 영향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맨유는 라이선스 제공 대가로 한국 기업에서 고정 대가 200만 원과 맨유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한 품목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정 대가가 200만 원, 그 다음에 변동 대가가 뭐 매출의 일정 퍼센트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은 맨유가 시합을 계속 할 것이고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접근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고객이 판매 회사가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정대가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고정대가는 접근권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가 이 계약한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권은 이 계약한 3년 기간에 걸쳐서 계속 용량이 제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고정대가 200만 원은 접근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3년의 계약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의 5%를 받는 매출의 5%를 받는 판매 기준 로열티 계약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된 그 맨유 브랜드를 사용해서 뭐 옷이나 모자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판매된 대금의 5%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5% 받기로 한 부분은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계약은 판매 기준 로열티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5%를 3년 동안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쪽 회사가 브랜드를 사용해서 매출이 일어난 만큼 그 5% 금액을 매년 이쪽 메뉴에서는 매년 비례하게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적금권, 그 다음에 판매 기준 로열티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A사가 개발 완료한 약품 제조 원천 기술을 B사가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일시금 4,000원 고정대가죠. 과 향후 발생하는 B사 제품 매출의 7.5%에 해당하는 변동대가, 이거 판매 기준 로열티죠. 를 수취하는 독점 생산 및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지금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 A사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A사가 추가로 제공할 추가 제한화 용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B사에 대한 B사 매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은 불가능하다. A사의 회계처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계약하는 시점에 지적재산이 확정돼 있고, 그게 이제 이 A사가 추가적인 뭐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이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에게 부여한 권한은 사용권에 해당한다. 이게 접근권이냐 또는 사용권이냐, 이미 존재하는 그런 특허권을 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권이다. 그럼 고정대가로 지급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고정대가는 이거를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변동대가인 B사 매출의 7.5%는 B사의 후속 매출이 이루어질 때 인식한다. 예. 판매 기준 로열티는 그 상대방이 매출을 했을 때 받을 권리를 가지는 그 금액들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타 사항으로 11번째 미인도 청구 약정.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글자 그대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청구 약정, 청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청구하기로 했지만은 인도는 나중에 고객이 원하는 때 또는 특정한 시점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했거나 또는 청구해서 돈을 받았거나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 물건은 이 기업이 갖고 있고 아직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네, 이럴 경우에 수익을 언제 인식하는가? 수익 인식의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 거죠. 해줄 거를 해주고, 받을 거를 받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 경우는 이제 재화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재화를 공급하고 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돈은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물건은 나중에 가져가겠다. 고객이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판매회사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건가? 쉬운 예로 고객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물건 일단 돈 줄 테니까 물건 일단 갖고 있으라, 내가 나중에 가져갈게, 이렇게 약속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판매회사는 고객이 물건 가져갈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될 건지, 또는 그냥 돈 받았고 고객이 나중에 가져가겠다 이 멘트를 한 그 순간에 수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쟁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어떤 통제 이전 시점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거다. 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물건 주기로 한 시점은, 물건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기로 한 시점은, 예를 들어서 뭐 선적하는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은 그 시점에 통제가 이전된 걸로 볼 수 있겠죠. 또는 이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이 물건은 고객 거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제 이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통제가 통제권이 고객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객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창고가 없으니까 이 물건 부피 크니까 일단 좀 갖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등 이런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갖고 있더라도 이 제품이 내 제품하고 고객 거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내가 고객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 물건, 고객이 이미 샀지만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이 물건을 고객에게 언제라도 줄 준비가 돼 있다. 네 번째는 나는 이 물건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만약 사용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미인도 청구 약정의 경우라도 고객이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면은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물건을 주지 않았더라도 수익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회사는 17년 3월 1일에 45만원짜리의 벽난로를 사업장 확장을 계획 중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B에게 판매했다. 계약에 따라 B는 벽난로를 설치할 새로운 커피숍이 준비될 때까지 A에게 벽난로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벽난로에 대한 통제는 B에게 이전된다. 17년 3월 1일 A 회사의 회계처리를 설명하시오. 이 경우는 이제 벽난로를 팔았지만은 고객이 벽난로를 나중에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판매자는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느냐, 고객에게 벽난로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 못하는 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인도 청구 약정의 요건이 갖춰졌다면은, 즉 미인도 청구의 그 이유가 분명하죠. 고객이 그 새로운 그 커피점을 낼 때 그때 이 벽난로를 가져가겠다. 그때 뭐 이렇게 건물에다가 벽난로를 설치하고 작업할 거니까 그때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고 돈을 청구했거나 받았다면은 이거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1번째 기타 사항으로 11번째 미인도 청구 약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